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홍명보 감독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가대표팀의 주요 멤버들이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22에서 23 시즌 대표팀의 다수 선수들이 국회 보위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지 않으면 대표팀에서 탈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홍명보 감독의 임명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홍 감독의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일부는 임명 과정에서 비리와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 KFA가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에서 일부 조건과 비밀 조항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몽규 회장이 현대정의선 사장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며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정의선 사장과의 협력을 통해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선 사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을 이끄는 인물로서 한국 축구계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가 이번 사태에 개입할지 여부는 향후 축구계와 정치권의 움직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선수들의 강경 발언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보위의 분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팀 내 갈등을 넘어 국가대표팀의 존립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포함한 주요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KFA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재까지 홍명보 감독의 임명과 관련된 비밀 조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축구 팬들의 거센 비판 속에서 KFA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그가 이끌던 한국 축구 대표팀이 현재 격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임 당시부터 위협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논란과 반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의 0대0 무승부, 그리고 오만과의 3대1 승리는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 광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 질의까지 예정되면서 홍명보 감독의 앞날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홍 감독이 이 압박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축구 매체인 포트밀은 홍명보 감독과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을 드러냈다. 이 매체는 홍명보는 격동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외국의 눈에도 홍 감독의 현 상황이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다.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한국 축구 대표팀의 지휘봉을 다시 잡았다. 그러나 그의 복권은 승리보다는 실망으로 가득 차 있다. 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 그리고 오만을 상대로 한 승리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다. 겉으로 보기에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대표팀의 경기력과 전략을 둘러싼 비판이 성적을 가리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은 어린 선수들의 통합에 느리다는 평가를 받았다. 3차 예선에서 한국은 팔레스타인과 비긴 후 오만을 상대로 승리했다. 하지만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제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롱의 목소리가 컸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단순한 통계적 성과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조에서 가장 약한 팀으로 평가받던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는 날카로운 비난을 초래했다.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여러 중요한 기회를 놓쳤고 수비진은 상대팀의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홍 감독은 중동 국가와의 역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내내 한국 축구 팬들은 홍명보 감독을 향해 야유를 보냈다. 이 경기 후
김민재 선수는 한국 팬들과 긴장감이 도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 대표팀은 홈 이점을 상실하면서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다.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그나마 성과를 낸 점은 다행이었다. 홍명보 감독은 두 번째 임기에서 격동의 시작을 겪으며 첫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박수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황희찬이 전방에 배치되면서 공격의 유동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수비의 취약성은 남아있었다.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대표팀의 경기력은 좌절감을 유발했다. 비평가들은 홍명보의 전술보다 스타 선수들의 개인 기술에 의존한 경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특히 손흥민이 한 골, 이도움을 기록하면서 돋보였고, 이에 홍명보 감독의 승리는 손흥민의 축구라는 조롱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홍명보 감독에게는 선수단의 세대 교체 요구와 함께 경기력 향상에 대한 압박이 크게 다가올 전망이다. 팬들의 불만은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그를 선임한 대한축구협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축구 팬들은 설령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더라도 응원하고 싶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홍명보 감독과 함께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는 모든 경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는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단의 세대 교체를 이루며 승리를 거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출전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30.3세였다. 이는 2년 후 다가올 월드컵을 대비해 젊은 선수들을 더욱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리그에서 활약 중인 양민혁을 비롯해 여러 젊은 선수들을 선발했지만 실제 출전 시간에 있어서는 세대 교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홍명보는 과거 한국 축구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울산 현대를 이끌며 2년 연속 리그 1 우승을 차지하며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그는 여론의 냉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홍명보 감독은 더 많은 도전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에 예정된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중요한 경기들이 그의 향후 감독직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국회의 심문이 예정되어 있어 그의 입지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신문에서 홍명보 감독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팬들의 비판적인 야유는 다음 경기에서도 계속될 것이다.